자, 안녕하세요. 어, 이번 수업은 어, 앞전 수업 이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전에 이제 그 조종기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사실 이제 이 조종기의 종류는 그 회사마다 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마다 세팅하는 방법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거에 적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조종기에 그 적응하는 게 좀 필요해요. 그리고 뭐 좀 제가 이 조종기를 잘 다룬다 하더라도 그 조종기에 세팅하는 것들이 이제 매뉴얼이 다 제공이 되겠죠, 당연히. 그 매뉴얼이 제공된 걸 가지고 이제 스터디해서 이제 세팅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그런 이제 부분까지도 직접 설정을 해야 하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그 회사마다 제가 볼 때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주로 드론에서 이제 사용됐던 이런 조종기들은 어, 이제 그 범용성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드론만 제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RC의 이제 헬리콥터라든가 아니면 RC에서 사용되는 이제 비행기, 그다음에 뭐 자동차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이제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제어할 수 있는 이제 채널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다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싼 것들이나 이제 단순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채널이 낮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채널이 이제 많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얘가 할 수 있는 그 제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레디오 링크의 AT10이라고 하는 모델인데요. 얘는 사실 이제 중국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 레디오 링크라는 회사가 주로 이 조종기 분야에서는 엄청 큰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급성장한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어, 국내뿐만 아니고 중국 내에서도 뭐 많이 팔고 있고요. 국내도 많이 들어와 있고 해외도 좀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나오기 전에는 주로 이제 뭐 스타바라든가 아니면 이제 국내에서는 하이텍이라는 회사에서 주로 또 만들었었고요. 가격대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게 이제 고가였죠. 한 100만 원대 정도. 뭐 50만 원 이상 이렇게 갔던 제품들이에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이런 제품들을 이제 한 20만 원대 초반, 10만 원대 초반, 20만 원대 초반 이렇게 나오니까 뭐 20만 원이나 10만 원도 상당히 비싸죠, 사실은. 비싸다고 느끼는데 실제 이 제품에 대한 성능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렇게 또 비싸다고 느낄 수가 없긴 한데 어쨌거나 이제 이거 하는 파트에서는 예전에는 엄청나게 고가의 그래서 특수한 계층들만 주로 사용을 해 왔었죠. 그러다가 가격이 이제 점점 중국 같은 데서 이제 저렴하게 나오니까 어, 이제 가격이 조금씩 이제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래도 이제 유명한 그런 브랜드들은 아직도 뭐 상당히 비쌉니다. 비싼 건 또 비싸고 저렴한 건 저렴한 건대로 내려오고 이렇죠. 그래서 이제 뭐 싸면 그만큼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이제 정말 이 제어를 잘하는 그러니까 조종을 잘하는 거죠. 조종을 잘하는 사람들은 요 미묘한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이 이게 그러니까 이제 조종을 할 때 비행기를 조종을 할 때 이 미묘한 때문에 이제
얘가 그 비행체가 제대로 제어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느낀대요. 그래서 그리고 또 드론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걸 또 적용한 거죠. 최근에는 이제 드론 같에다가 이 조종기를 제어를 이제 할 수 있게 이제 세팅을 한 건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그 펑션들이 기능들이 너무 많으니까 안 쓰는 부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부분만 있으면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이제 채널에 따라서 틀려요. 얘는 이제 12채널 정도 되는데요. 뭐 10채널짜리도 있고, 뭐 아니면 9채널짜리, 뭐 이렇게 8채널짜리 있어요. 6채널짜리도 있고요. 근데 드론을 할 때는 최소 6채널 정도는 되어야만 이제 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채널이나 이런 것들은 드론에 적용이 안 돼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드론에 세팅해서 조정을 해야 하는 채널 수가 6개 정도는 있어야 한다. 뭐 이건 뒤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거나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상부터는 내가 이제 드론에 많은 기능들을 추가해서 할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채널을 높여가면 요 드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좀 많아진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뭐 워낙 요 각각에 대한 내용들이 다 언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스위치의 기능부터 그 다음에 이제 뭐 각각의 뭐 표시창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몇 가지 알아둬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요 조종기의 스틱, 이게 이제 스틱이라고 한다 했죠. 조종기의 스틱이 두 개로 이게 이제 수평하고 수직하고 이제 움직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대각선도 당연히 조정이 되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전 방향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주로 우리가 수평과 수직에 대한 용어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요 스틱은 모드에 따라서 이 조종기가 모드가 있다라고 했었죠. 모드에 따라서 이 스틱에 지정된 이름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드 1번, 모드 2번, 모드 3번, 모드 4번 이렇게 이제 총 4가지 모드가 있는데, 주로 모드는 모드 1번, 그 다음에 이제 모드 2번, 이게 이제 제일 많이 쓰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 뭐 지금 현재는 얘가 러더다, 엘리베이터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모드에 따라서 얘가 이름이라기보다는 역할과 이름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쪽은 이제 에어런, 그 다음에 이제 스로틀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는 얘가 에어런하고 스로틀로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이건 이제 모드 1번 같아요. 모드 1번인 경우 얘 이제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드 2번일 땐 또 얘가 서로가 다 이름이 또 다르죠. 그러니까 제어하는 용도가 다르다는 소리였죠. 그렇게 해서 하나로 세팅을 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면 그거에 맞게 해야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드론 쪽에서 요거 단자, 여기서는 이제 트리머 레벨이라고 이제 해놨죠. 엘리베이터에 대한 그 트림 레벨, 그 다음에 요건 스로틀에 대한 트림 레벨, 그 다음에 이제 에어론에 대한 트림 레벨, 그 다음에 러더에 대한 트림 레벨, 이렇게 이제 달라지죠. 이거는 주로 이제 방향에 맞췄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드에 따라서 이거는 이름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러더니까 이제 이쪽 방향이죠. 수평 방향. 이게 이제 러더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는 이쪽이에요. 엘리베이터. 이쪽에 대한 트림, 이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어런의 트림,
레벨은 얘가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스로틀에 대한 트림 레벨은 얘가 결정하더라. 이쪽으로. 그러니까 수평과 수직 이렇게 이제 각각에 대한 그 설정이 있고요. 이거 이제 트림 레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가 이 센터에 딱 있었을 때 하고 왼쪽으로 다 갔을 때 오른쪽으로 다 갔을 때 요 그 리밋이 있을 거 아니에요. 리밋. 그거를 미묘하게 제어하는 게 얘예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잘못 틀어지면 요 센터는 여기다 줬는데 요게 이제 센터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 센서, 그러니까 여기 안에 속에 들어가 보면 가변 저항이나 이 센서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가 약간 틀어졌을 때 수동으로 저걸 가지고 맞춰라 라고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항상 얘는 초기에 이제 0값을 가지고 설정해 놓고 써야 한다. 그럼 이거 어떻게 보느냐, 얘가 이제 밑에 화면에 보여요. 트림에 대한 레벨의 위치가. 그래서 항상 얘들은 중간에 손을 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장난감 드론도 이 트림 기능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난감 드론을 조정을 할 때 보면 옆에 스위치들이 이렇게 총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못 건들면 이 기준값이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드론 조정을 할 때 이제 잘 동작이 안 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4가지 단자는 어떤 드론이나 조종기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있다. 그리고 얘가 하는 역할은 요 각각의 기능에 대한 중심점 초기값을 설정을 하기 위한 레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제 센터를 딱 했는데 얘를 틀어버리게 되면 센터는 센터로 있지만 그때의 이제 중심값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중심값이 0인데 만약에 약간 틀어졌어, 그럼 중심값이 1이야 플러스 1이야 혹은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내가 변화를 줬으면 중심값이 그쪽으로 변화된 게 중심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중심값이 0인데 만약에 틀었어, 그러면은 한쪽으로 플러스를 했어요. 그러면은 0이 기준이 아니고 이제 1이 기준이 되는 거죠. 혹은 트림을 다시 한번 하면 2가 이제 또 기준 센터가 되는 거죠. 그 2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센터의 값이 약간 이제 변화를 줄 수 있다. 그거는 이제 드론 조종을 하려고 하는 대상이 만약에 이제 약간 변화가 뭔가 일어나서 약간 이제 틀어진다. 비행기로 기준으로 보면 수평을 잡아야 하는데 수평이 아니고 약간 이제 기울었다. 그러면 저 트림을 가지고 센터를 맞추는 개념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트림이라는 단자가 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 장난감 드론들 보면 조종을 할 때 요 조종기가 제대로 돼 있는데, 조종기는 그대로 있는데 드론이 혹은 비행기가 한쪽으로 막 이렇게 흘러가거나 한쪽으로 계속 쏠려서 있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럼 저 트림을 조정해서 그거를 이제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장난감들이 이게 틀어져 가지고 잘 내가 원하는 대로 조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는 이걸 맞추거나 초기화를 잡거나 이렇게 해서 그 미묘하게 조정을 해 주셔야 쉽게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 보면 레벨들이 있고요, 스위치가 있고요, 뒤에도 스위치가 있고 많잖아요. 이 스위치들이 하나하나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여기서는 채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채널들은 여기 위에 보면은 이제 뭐 그 스위치 A, 스위치 B, 그다음에 스위치 C, D, E, F 뭐 이런 식으로 H, E, G 이런 식으로 이제 번호가 붙어 있고요. 그 번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지정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각각의 스위치가 이제 3단짜리가 있고 2단짜리가 있어요. 2단은 이제 틱톡인 거죠. 온 오프인 거고, 3단은 온 오프 중간,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단계를 가지고 있는 스위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각각의 스위치의 위치에 대한 설정이나 그 다음에 그 위치의 기능에 맞춰서 뭔가 지정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버튼들을 설정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밑에 화면에 세팅하는 거는 당연히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 모드 키라던가 이거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여기서는 커서 뭐 다이얼 버튼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버튼들을 조작을 해서 요 화면을 조절을 한 다음에 화면을 가지고 이제 세팅을 하게 됩니다. 이 화면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이 화면이 이제 없이, 최근에는 요 레디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화면이 들어가면 가격이 더 비싸지니까 얘를 이제 스마트폰 어플로 해서 얘를 연결해 가지고 스마트폰 어플에 세팅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구조로 또 아주 심플하게 한 다음에 가격을 거의 뭐 10만원대 초반대 뭐 이렇게 이제 팔려고 만들어서 공급을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계속 가격이 낮추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하고 연동해서 세팅을 해줘야 하는 거죠. 어쨌거나 이 조종기는 세팅하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스위치들의 역할은 아까 기능이라고 했는데, 기능은 채널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스위치 하나하나마다 채널을 연결을 해서, 여기서는 스위치 A, B, C 이렇게 했지만 저 채널을 내가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채널 1번, 2번 뭐 이런 식으로 세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종기에 요 하나씩, 뭐 이쪽 하나는 러더, 이쪽은 이제 엘리베이터인데, 요 엘리베이터나 러더에 대한 각각의 채널을 설정하는 거죠. 러더 채널, 엘리베이터 채널, 그 다음에 에어리언 채널, 스로틀 채널, 에어리언 채널, 이런 식으로 그 채널을 설정을 해서 우리가 그 드론하고 매칭을 시켜 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드론은 요 네 가지의 기능을 해야 돼요. 러더와 엘리베이터하고, 그 다음에 에어런, 그 다음에 스로틀,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기능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네 채널은 기본 가져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스위치와 같은 이 스위치를 통해서 이제 그 비행 모드를 결정합니다. 비행 모드를 설정하는 채널이 이제 2채널이 또 필요한 거죠. 2채널이나 3채널이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최소 6개, 기본 6개지만 한 7, 8개는 있어야 돼요. 제일 안전한 게 한 8개 채널 정도는 있어야 뭔가 이제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채널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왜 중요한지를 좀 알고 접근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요거는 이제 모드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했으니까 모드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나는지는 뒤에 다시 또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다음에 또 설명하겠지만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면, 요 용어는 영어로 돼 있긴 한데요. 이게 이제 그 두 가지의 용어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이게 혼동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요 부분에 보면은 이제 그 요게 이제 용어가 뒤에 이제 제가 그 비행기가 비행하는 좌표, 3차원 좌표죠. XYZ 좌표로 해서 비행기가 있으면 공간 좌표에서 비행기가 움직일 때 그 움직이는 방향, 제어하는 방향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게 또 용어가 있어요. 롤이라든가 뭐 피치라든가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거기하고 또 얘하고 일맥상통해서 매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약간 두 가지가 하나로만 통일돼 있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편한데, 거기다가 이제 요 비행기가 움직이는 것까지 같이 얘하고 연동돼서 설명하다 보니까 가끔 혼동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정의를 또 이제 다시 할 거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이렇게 비행기의 조종이 러더라는 용어가 있고,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에어리언, 그 다음에 스루틀이 있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스로틀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많이 우리가 언급을 합니다. 스로틀은 비행기가 있으면 상하,
올리는 기능이 이제 스루툴이에요. 그러니까 드론이 상승 하강 이렇게 이제 하는 기능이 스루툴이다. 근데 상승 하강이 오른쪽에 존재하잖아요. 아까 했던 것처럼 모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한국 방식은 스로틀이 이쪽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어서 위쪽으로 올리거나 밑으로 내리거나 하면 이 비행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왼손을 가지고 드론을 띄우거나 그 다음에 바닥에 다시 떨어뜨리거나 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스루툴이 이쪽으로 이제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엘리베이터라는 애가 이제 이쪽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루툴하고 엘리베이터가 바뀌어요, 순서가. 자, 그거 정의는 제가 저쪽 뒤쪽에다가 다시 이제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때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부분이 이제 여기 그 일반적인 모든 조종기는 이 뒤에 이제 배터리를 쓰거나 충전기를 쓸 수 있게 이제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또 시뮬레이터나 트레이닝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커넥터를 처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얘가 단독으로 옮기기도 하지만 얘 잭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뭔가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드론의 이제 시뮬레이션, 내가 조종기를 계속 이제 그러니까 비행기를 계속 날려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연습을 하거나 하려면 이제 시뮬레이션 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또 쓸 수 있게 이제 해놨어요. 근데 이제 이거 말고 이제 그 실질적인 연습용으로는 이제 요 조종기를 시뮬레이터 조종기를 새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공급을 해요. 만약에 이제 그 내가 직접 비행을 하지 않고 이 컴퓨터라든가 가상에서 이제 조종기를 가지고 연습을 하고자 한다면 그 드론 조종 연습을 하는, 드론뿐만 아니고 모든 비행기, 헬리콥터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연습을 하게 되죠. 왜냐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조종기에 스틱을 이제 손에 익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전용이 다 나와 있어서 그 전용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이제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무선 주파수는 2.4기가대를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주파수가 이제 다양하게 존재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넘으면서 이제 2.4기가대 주파수를 가지고 이제 채널을 이제 여러 개 써서 이제 통신을 하게 이렇게 만든 것 같고요. 거리는 일반적으로는 한 그 뭐 1km 1km 이상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8km 뭐 4km까지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국내법상 거리가 아주 멀게는 안 돼요. 출력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 이제 전파법에 약간 위배가 되는 그런 내용이긴 하죠. 그래서 국내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래도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론을 날릴 때 눈에 시각에 보이는 정도까지 드론을 날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정도까지 가려면 뭐 1km만 떨어져도 잘 안 보일 거예요. 아주 작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지나갈 수 있게 이제 조절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카메라를 달아서 많이 하죠. 그렇지만 이제 사실 그렇게 멀리까지 가게 하는 거는 불법이긴 해요. 왜냐면 이제 드론이 얘가 비행할 수 있는 거리가 실제 이제 법적으로 규제된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얘가 나오는 파워에 따라서 좀 다르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거는 이 드론 조종기는 이제 국내 전파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수입을 하던 제작을 하던 국내 KC 전파 인증을 반드시 통과를 한 제품만 써야 돼요. 만약에 통과되지 않은 제품을 불법으로 중고 매매를 하거나 해도 법적으로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고 사이트에 올리더라도 요 인증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법의 저촉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결정이 돼요. 그런 부분까지도 다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항상 KC 인증 제품이냐, 그러니까 수입이라도 국내에 들어와서 전파 인증을 받는 거죠. 그런 제품만 국내에 통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쓰는 거는, 전파법이 통과되지 않은 거는 그냥 샘플로 수입도 되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혼자 쓰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매매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공식적으로 올려서 안 잡아서 그러지, 실질적으로 중고 사이트에 올리거나 파는 것도 불법이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가능하면 전파법이 통과되어져 있는 인증 제품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거나 해서 판매를 해야 한다는 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없이 그냥 팔다가는 법이 상당히 강합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조준기 하나만 가지고도 뭐 끝이 없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서 세팅하는 것도 뭐 엄청 복잡하니까요. 좀 쉬었다가 나가도록 할게요.